오늘도 인생 한 잔, 썰로 따끈하게 채워드릴게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저희 시어머니는 유독 며느리들에게 차가우셨죠. 처음엔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으려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혼 3년 차였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시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죠.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 내외가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동서는 주방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반찬을 나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자, 이제 다들 앉아서 드세요 하시더니 저와 동서를 빼고 다른 가족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순간 멍해졌어요. 분명 자리는 충분했는데 저희를 제외하고 식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동서와 저는 어색하게 서서 다른 가족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없는 것처럼 다른 가족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셨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먼저 자리를 피하기도 어려웠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이 상황이 불편한지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시동생은 가끔 미안한 듯 저희를 쳐다보았고요. 하지만 누구도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너희들도 이제 와서 먹어 하시며 저희를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며느리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항상 저희 둘은 나중에 먹거나 따로 먹어야 했죠. 처음엔 참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특히 명절 때가 더 서러웠어요. 음식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하고 나서도 정작 식사 시간엔 늘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다른 가족들이 다 먹고 일어난 뒤에야 저희는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마치 하인처럼 대접받는 기분이었죠. 동서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때로는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요.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우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동서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언니, 우리 이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서의 말에 저도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죠. 동서와 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결국 저희는 각자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죠. 어머니가 그러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면 어떨까. 이런 말들 뿐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들을 따돌리는 이유를 알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시댁에서 홀대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겪은 서름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더욱 아팠어요. 시어머니의 아픔은 이해가 됐지만 그게 저희를 차별해도 되는 이유가 될 순 없었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명절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며느리들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가족들은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순간 주방에 있던 저와 동서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망설임 없이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구급차를 불렀죠. 다른 가족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데 저희는 침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도 저희는 시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 간호하면서 문득 깨달았죠.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미 저희에겐 시어머니가 가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시신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의식을 되찾으신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니 저희 손을 꼭 잡으시며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저희도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젊은 시절 시댁에서 받았던 서러움과 상처들. 그 아픔을 평생 안고 사셨던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들에게 같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으셨대요. 내가 받은 아픔을 너희에게 똑같이 주면서 내 마음도 함께 아팠던 것 같구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에 병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어요. 퇴원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고는 저희를 제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 어서 와서 앉아.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희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더 놀라웠던 건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나서신 거예요. 내가 평생 써온 비법을 이제는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구나. 주방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희 사이엔 따뜻한 정이 쌓여갔어요. 명절 때면 이제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음식을 만들어요. 김치를 담글 때도, 장을 담글 때도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세월의 지혜를 배우면서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제 보니 너희가 진짜 내 딸 같구나. 시어머니의 이 말씀은 지난 세월의 서러움을 한 방울의 꿀로 바꿔놓은 것 같았어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져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나 봐요. 시어머니의 눈물로 씻긴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드는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